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법원 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 등 22개에 달하는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을 일괄 상정했습니다. 여와 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법안이 정부안이 아닌 여당 의원 발의안이 상정된 데 대해 날성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국회 사개특위에 상정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가운데 정부 발의안은 없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 설치는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선 역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정부 입장을 반영한 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6월 합의안에 따른 정부 입장을 반영한 법률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송기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역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의원 발의안으로 퉁치겠다는 건가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발끈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극심한 의견 대립, 검찰의 강력한 반발 등에 대한 조정이 쉽지 않으니 그냥 의원발로 국회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정부가 이거는 의회를 갖다가 무시해도 유무수입니다. 이해가 상정된 부분이 극심하니까 도저히 정부 입장에서는 검찰 눈치도 봐야 되고 경찰 눈치도 봐야 되고.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올해 말까지인 사개특위 활동 기간을 고려하면 의원 발의안이 사실상 유일한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 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하는 정부 발의안으로는 연내 개혁법안 통과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 정부안을 제출하려고 하려면요 12월 말까지 사개특위의 존속 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럼에도 야당 의원들은 여지껏 뭐하다 이제 와서 기간 탓, 절차 탓, 적반하장을 하고 있냐고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결과물을 자신 있게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에선 법안 내용을 봐야지 정부안인지 의원 발의안인지가 뭐가 중요하냐고 박 장관을 엄호했습니다. 정부 발의안이어야 상정될 수 있다. 이런 게 있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당사자인 백혜련 의원도 법안 통과시키기가 싫으니까 괜히 트집 잡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야당을 몰아세웠습니다.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정부안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법안 논의를 못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입법의 주체는 국회입니다. 그럼에도 야당 의원들은 의원 발의안을 정부안이라고 주장하는 게 보기 민망하다, 좀 당당해지라고 박 장관에 대한 공세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은 일단 법안 심사 소위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들여다보자고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검찰개혁소위, 경찰개혁소위, 법원 법조개혁소위 이렇게 세 개로 소위를 나누어서 간사님들 한 분씩 이것을 맡는 것이 어떻겠느냐. 사법개혁 관련 법안 상정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인 여와 야, 법안 심사 소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해 보입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 법안 소위를 구성해 해당 법안들을 병합 심사할 예정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사시가 폐지되면서 유일한 법조인 배출 관문이 된 변호사 시험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현행 변호사 시험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건데 개정 필요성이 나오는 배경과 어떻게 바꾸자는 건지 심층 리포트 김정래 기자입니다. 오늘 변호사 시험 개정안 입법 관련 공청회에서 도마에 오른 조항은 변호사 시험법 제9조 시험 과목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은 변시 시험 과목으로 공법과 민사법, 형사법과 함께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한 개 과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 과목은 모두 7개가 있는데 지난 7년간 변시 응시 현황을 보면 국제거래법이 42%로 가장 높습니다. 이어 환경법 23%, 노동법 16%, 경제법 9%, 국제법은 5%, 지적재산권법 3%, 조세법은 불과 2%만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림잡아도 국제거래법을 선택한 응시생이
조세법을 선택한 응시생보다 20배가량 더 많습니다. 수험생들이 공부하기 쉽고 편한 과목, 합격하는 데 유리한 과목들 위주로 선택 과목을 고른 데 따른 겁니다. 이렇게 특정 과목에 편중되게 되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한 제도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대안은 크게 두 갈래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먼저 현재 7과목인 선택 과목 수를 의료법, 금융법, 인권법 등을 추가해 더 늘리자는 제안입니다. 7과목에서 고르다 보니 쏠림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는데 선택 과목 수를 크게 늘리면 이 쏠림 현상이 완화될 거라는 논리입니다. 선택 과목 중에는 아예 강의를 듣지 않고도 며칠만 공부하면 변호사 시험 합격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말까지. 다른 방향은 아예 현행 변시 선택 과목 제도를 폐지하고 이른바 학점 이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변시 선택 과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일정한 전문 법률 과목 이수를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요건으로 하자는 겁니다. 즉 다양한 전문 과목 이수를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으로 정해 변시 시험 과목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법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자는 구상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좁게는 전문 법률 과목 교육의 정상화, 궁극적으로는 우리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구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절충안으로 변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전문 분야 인증 교육을 현직 변호사뿐 아니라 로스쿨 학생에게도 개방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선택 과목 이수제에서 끝낼 게 아니라 이 선택 과목 이수제에 더해서 이 전문 인증 제도를 결합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들이 선택 과목 간 학습 분량이나 시험의 난이도를 고려해 유리한 과목만 선택하는 현 상황은 분명 바뀌어야 합니다. 다만 25개 법학 전문 대학원의 규모나 커리큘럼이 모두 다른 만큼 대안으로 제시된 전문 법률 과목 학점 이수제가 형평성 시비가 없도록 표준화된 평가 방식과 기준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경찰이 오늘 폭행 엽기 갑질로 구속 수사 중이었던 양진호 회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오늘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발표가 됐나요? 네, 오늘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 형사 합동수사팀이 양진호 회장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그다음에 성폭력 처벌법 위반, 그리고 상습 폭행, 강요 등 혐의로 지금 구속 수사 중이었죠. 이 양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경찰이 직접 밝힌 음란물 유통 실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일단 양 회장이 2013년 12월부터 파일놀이와 위디스크라는 웹하드 업체를 이제 실소유를 하면서 운영을 해왔는데요. 네. 이제 이 웹하드 업체에 불법 촬영된 음란물이 5만 2천여 건이 지금 업로드가 돼 있었고, 예. 그다음에 저작권 침해를 한 영상들이 230여 건이 유포가 되어 있어서 예. 이러한 것을 통해서 총 한 약 7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런 혐의를 지금 받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음란물 가운데서는 몰래카메라라고 하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리벤지 포르노라고 하는 일명 보복 동영상,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업로드가 돼 있는 것도 100여 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이들 개인 간의 성적 영상물의 피해자들이 네. 웹하드 업체에 본인들의 영상을 좀 삭제해달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양 회장은 이러한 불법 동영상들을 업로드하는 것을 오히려 독려하면서 네. 이들의 어떤 피해를 본인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데 활용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유포를 주도했다라는 언급도 좀 해주셨는데, 양진호 회장이 음란물 유통을 주도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참 충격적인 일인데, 양 회장이 특정 기간 동안에 업로더들의 업로드 실적을 본인이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서 업로드를 진짜 많이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차등을 부여를 해서 이 예. 회원 등급을 부여하는 것처럼 세 단계로 회원을 등급을 부여를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준회원, 정회원, 그다음에 가장 많이 업로드한 회원을 으뜸회원 이렇게 나눠서 수익률을 5%에서 18%로 차등 지급을 해서 예. 이런 식으로 타 웹 유저들의 요청에 부응을 하는 예. 신청이 들어온 동영상을
뭐 월 30건 이상 업로드해라 이런 식으로 독려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으뜸 회원 중에서는 예. 보면 수익이 뭐 2억 원 넘게 이렇게 많은 수익을 받아간 사람도 있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또 이러한 이제 업로드를 막 하다 보면 사실 꼬리가 길면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불법 동영상을 업로드하다 보면 네. 이제 방통위에 적발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또 양 회장이 이렇게 방통위에 적발된 경우에는 아이디를 변경해라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걷어들인 수익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수익이 지금 보니까 이 과정에서 위디스크와 지금 파일놀이지 않습니까? 예. 그 두 개의 업체가 최근 1년간 매출액만 550억 원에 달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1년간 550억 원, 이게 최근 1년이잖아요. 네. 이런 부당 수익이나 아니면 범죄 수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환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양 회장에 대해서는 그 예. 범죄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아무래도 몰수 내지는 추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최근 1년 매출이 550억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경찰이 특정한 부당이득이 70억입니다. 차이가 왜 이렇게 크게 나는 거죠? 일단은 그 이제 위디스크와 파일놀이가 그 업체 자체가 뭐 불법 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 허가받고 사실은 이제 영업을 한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 회사의 매출액 전부가 불법 수익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서 예. 이 매출액 중에서 불법 동영상의 업로드와 관련된 그 수익금을 아마 산정을 한 게 지금 뭐 한 7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예. 아마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됐으니까 검찰도 또 수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이 금액은 좀 변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양 회장이 이미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예. 확보하는데 좀 검찰 수사는 좀 주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찰이 양진호 회장과 관련이 없는 다른 웹하드 업체들도 뭐 음란물 유통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또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리벤지 포르노 유통이나 처벌도 처벌이지만 다른 사람 인생을 파멸시키면서 벌어들인 돈은 다 환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최용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강원도가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두 의원 모두에게 직접 부탁을 받았다는 증언을 법정에서 내놨습니다. 바야흐로 배신의 계절이 도래한 듯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최용집 전 사장은 2012년부터 2013년 권성동 의원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청탁 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 점수 조작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관련해서 최 전 사장은 오늘 결심 공판 검찰 피고인 신문에서 권성동 의원이 직접 찾아와 청탁 명단을 적고 권 의원 비서관인 김모 씨를 뽑아달라는 부탁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최 전 사장은 이어 염동열 의원 역시 강원랜드 커피숍에서 만나 직접 명단을 줬고 불가능하다는 뜻을 전했지만 꼭 부탁한다는 말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장소와 당시 정황 등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최용집 전 사장은 그러면서 최후 진술에서 당시에는 관행이었지만 경솔했던 점을 지금은 뉘우치고 있다. 강원도와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 사익을 추구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의 수사 외압 논란과 문무일 총장의 외압 연루설, 안미영 검사의 외압 폭로 등이 이어지며 검찰과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흔들어 놨던 사건입니다. 이제 최 전 사장이 채용 청탁과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권성동, 염동열 두 의원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을 내놓음에 따라 향후 더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청탁 사실을 털어놓은 뒤 최용집 전 사장은 2년 넘게 검찰 등의 조사를 반복적으로 받았고 이미 6개월 넘게 수감 생활도 한 만큼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최 전 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실관계와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채용비리에 대해 당시에는 관행이었다. 강원도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 사익을 추구하지는 않았다는 최 전 사장의 말이 가슴에 걸립니다. 개인의 자리 보정과 영화를 위해서든 최 전 사장 말 맞다나 지역을 위해서든 부당해도 힘센 사람 말을 들어줘야 뭐라도 떡고물이 떨어지는 현실. 이를 위해 가볍게 짓밟혀도 좋은 흑수저 취업준비생들의 간절한 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 온 이런 부당 거래는 이제 정말 좀 끊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재판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유신 시절 소신 판결로 법복을 벗어야 했던 고 이영구 판사의 일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재판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고인은 일찍이 재판 독립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민은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부산지검 동부지청 A검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견책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로 송방망이 징계 논란에 대해 법무부는 앞으로는 엄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엄격한 상명하복 조직인 국정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형사사법 절차 농락이라고 선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뒤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분실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오늘 이동통신사, 보험사와 업무 협의를 갖고 휴대전화 경찰 분실 접수증을 분실보험금 청구 구비 서류 항목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11월 1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